그래서 오늘 실근의 조건이란 단어를 할 건데요. 뭐 단어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근의 위치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를 할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이해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용어들이 있다 정도 생각하고 공식들 이번 시간 좀 외우고 할 거야. 자, 우리가 근의 조건, 근의 위치 갖고 장난친다라고 했지. 그 중에 하나가 근의 부호 갖고 장난치는 거야. 뭐를 가지고 장난친다고? 부호. 근의 이것도 0보다 크다 작다 뭐 0보다 0과 같다 뭐 이러한 조건들이니까 위치 가지고 장난치는 거 맞지? 근데 이건 별개로 좀 외운다 생각하면 돼. 근의 부호 가지고 장난친다라는 것. 자, 우리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합시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하자. 이거부터 할까? 근의 부호 갖고 장난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니? 라는 타이틀을 외워야 돼. 근의 부호 갖고 장난친다. 2차 방정식에서 근의 부호 갖고 장난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근계관과 그 다음에 판별식 가지고 장난친다. 이걸 따져준다 생각하면 돼. 근의 위치 갖고 장난치는 문제를 이 단원. 근데 그 중에서 부호 가지고 장난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근계관과 뭘 따진다? 판별식. 그 이유들을 다 얘기해 줄 거야. 우리가 만약에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첫 번째 근계관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있지. 그러면 이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봐. 이 제목만 외우게 되면요, 나머지 것들은 조금 당연한 것들이야.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부호는 뭐겠어? 양수. 당연하지.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뭐겠어? 양수다 생각해주면 돼. 그 다음 또 뭘 따진다고 했지? 판별식. 판별식 따진다 했지. 왜 판별식 따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가 근의 종류는 어찌 보면 실근이 있을 수도 있고 허근이 있을 수도 있지. 맞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뭔 말이었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다. 그치? 그 다음 D가 0이라고 하면 뭐지? 서로 같은 중근. 맞지?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근데 왜 두 근이 양수인데 판별식을 끌고 오냐면 허근이란 거 있죠. 허근. 허수라는 개념은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지. 상상의 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걔들은 대소관계가 없다라고 앞에서 단원에서 얘기했었어. 근데 두 근이 양수다라는 것은 0보다 크다라는 말 들어가는 거 맞아? 그럼 대소관계가 없는 놈 가지고 두 근이 양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5i가 나왔고 마이너스 3i가 나왔어. 얘가 얘보다 크다. 이딴 거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근의 부호가 있다라는 것은 0보다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은 실근을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실근입니다라는 걸 언급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이유를 알면 당연한 거 맞지? 네. 그 다음 또 두 근이 모두 뭐인 거겠어? 음수. 음수인 거 맞지? 이것도 당연하게 이거와 이것만 외우게 되면 돼. 첫 번째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부호는 뭐겠어요? 음수. 그 다음 두 번째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또 뭐겠어? 양수. 맞지? 두 번째 판별식도 D가 뭐가 되겠어? 0 이상. 맞나요? 일단 요렇게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들을 이제 설명한 것들이다. 우리가 근의 부호 갖고 장난친다라고 하면 이 타이틀만 외워주면 된다고 했어. 그 다음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이건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두 근의 곱만 아시면 돼요. 두 근의 곱이 0보다 뭐하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이것만 좀 외워주세요. 알겠죠?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이거. 그럼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나머지 근의 위치 갖고 장난치는 문제는 다음 파트에서 할 겁니다. 다음 문제에서 할 거예요. 네. 잘 봐봐. 여기 보면 2차 방정식 이렇게 주어졌어. 근데 두 근이 모두 뭐이길 원해? 양수. 그대로 나왔지. 그러면 뭘 따진다고 근의 부호 갖고 장난치는 문제는? 근계관이랑 판별식. 그렇지. 그래서 양수다 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단 뭐 해야 된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근계관 알파 더하기 베타 뭔데? 2k 플러스 1.
이라고 하자.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라는 조건 한 개. 또 두근의 곱은 K 플러스 3인데 두근의 곱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요 라는 거 조건 한 개. 또 한 개 더 남았네. 뭐? 판별식. 근의 부호가 있다는 것은 0보다 크다 작다 개념이 있다는 것은 실근을 얘기하지. 그래서 이건 판별식 D가 뭐다? 0 이상. 0 이상이다. 실근을 얘기하는 표현이다. 맞지? 그래서 이거는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빼기 K 빼기 3. 그럼 K 제곱 플러스 2K 빼기 K 빼기 2 맞나요? 그럼 얘도 인수분해 되지? 네. 2차 부등식 이 방향은 4의 값이야 작자 크크야. 작작.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 or K는 1 이상.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총 3개를 연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발 2개씩 하십시오. 네. 이거 2개 먼저 해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마이너스 1보다도 크다. 그럼 이거지. 네. K에 보면 일단 이거고 이거랑 얘랑 또 다시 하십시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랑 그다음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것 연립하면 K는 1 이상. 그렇지. 이해 갔어? 그다음 두 군이 모두 음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 좀 빌립시다. 두 군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 음수. 맞지. 두 군의 곱이 뭐가 돼야 된다? 양수. 양수. 그럼 그대로 따라갈게. 그럼 이거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인 거고 그 다음 얘도 똑같이 판별식 D가 0 이상 실근을 얘기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2개씩 제발 2개씩 해라. 한 번에 하지 말고 얘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일단 이거 이 범위네. 됐나? 그 다음 요 놈과 요 세 번째 거를 또 연립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1보다 크거나 같다 인데 얘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거니까 겹치는 범위는 이거다. 그치? 네. 이거 왜 X냐? 미안하다. K다 K. 자, 그 다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이것만 외우랬어. 뭐?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또 이유가 있긴 하나 뭐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안 하겠습니다. 뭐 차차 알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서로 다른 두 근이라 붙었지. 이거는 위의 문제 유형이랑 똑같죠. 근의 부호를 갖고 장난친다. 판별식과 근계관 쓰는 건 똑같으나 여기 위에서는 그냥 두 근이라고 했고 여기 밑에서는 서로 다른 두 근이랬지. 그럼 이거의 차이는 판별식에서 올 거야. 여기서 두 근을 말한다는 것은 중근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 맞아? 근데 여기서는 중근을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490번 이거 같은 경우도 근의 부가 서로 다르다네? 맞지? 그럼 또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 이거 할 거였는데 너 두 근의 절대값이 서로 뭐가 돼? 같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냥 두 근을 뭐라 설정하면 돼? 이건 중3 때 나왔어도 돼.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근의 절대값이 서로 같대. 부호는 다른데 절대값은 같대. 그럼 두 근을 뭐라 설정할 수 있을까? A. 두 근을 네. A 말고 A 여기 써놨는데 뭔 A야? 알파. 한 개를 알파라고 둔다면 다른 한 개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설정한 게 맞죠? 네. 그리고 알파는 0보다 크다라고 내가 설정해주면 돼. 내가 마음대로 설정해주면 돼. 알파 0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정도만 말하면 된다고 알겠니? 네. 그러면 두 근 이렇게 설정됐으면 그냥 뭐 하고 싶어? 근계. 그래 그 근계관 쓰면 돼. 이거는 여기 유형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우리 문제 섞여서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주어진다면 방금 배운 개념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네. 이해가셨습니까? 네.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진짜로 근의 위치 갖고 장난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건 진짜 정말 어려워요. 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 어려워요. 네, 최대한 외우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할 거야. 문제 다 풀어줄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칠근의 위치, 두 근의 위치 갖고 장난친다라고 한다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따집니다. 축, 판, 경. 이렇게 외워. 뭘 따진다고? 축, 판, 경. 축이 뭐냐? 축방의 위치입니다. 축의 방정식의 위치를 따져줘야 돼요. 그 다음 또 판은 뭐겠어? 판별식. 판별식입니다. 그 다음 경은 경계에서의 부호입니다. 뭐라고? 경계에서의 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발 기본적으로 지금 2차 부등식 풀 때 조금 어렵다 싶으면 쌤은 그래프를 존나 그랬죠. 그래프 해석이라는 것도 많이 했고. 그럼 이거는 2차 방정식이라 주어졌지만 이 말 뜻은 뭐냐면 얘 2차 함수와 누구랑 만나는 것. x 맞아. 근데 그게 모두 다 두근이 모두 다 뭐보다? 1보다 크길 원한대. 그치? 그럼 얘가 원하는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봐봐. 얘가 지금 나는 y는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4a 빼기 3을 그릴 것인데 얘는 아래로 볼록인 게 확실하잖아? 그러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도록 두 근이라는 게 두 근이 1보다 크다라는 개념이 들어갔으면 실근인 거 맞아 안 맞아? 누구보다 크다라고 하면 실근이란 말이야. 그럼 x축과 만나는 근들이 교점들이 다 1보다 뭐 하길 원한다고? 크기. 그러면 그거에 맞는 그림은 x축이 여기로 와야 되는 거 맞아? 그리고 1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돼? 지금 근이란 건 어디야? 손을 찝어봐. 얘랑 그렇지. 얘랑 얘랑이지. 그럼 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1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지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이 될까? 1이 어디 있어야 돼? 허허 1보다 크라는데 두 근이 네가 방금 표시한 두 개가 1보다 크래요. 1이 어디 있어야 돼? 그렇지. 여기 있어야지. 맞아 안 맞아? 요렇게 있어야지 얘가 두 근이 1보다 큰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그러면 잘 들었어요. 이 그림을 나는 무척이나 믿을 거예요. 네. 이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길 원하는 거라고 했어. 네. 이렇게 그려지길 원하는데 그거를 이 세 가지로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이 축의 방정식 공식 기억나니? 축방 공식 네. 뭐는 x는 그렇지. x는 마이너스 2a 2a분의 b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렇게 뭐 아니면 이렇게 찾으면 되죠. x 빼기 a의 제곱 빼기 a 제곱 빼기 플러스 4a 빼기 3 이렇게 꼭 표준형 만들듯이 해도 돼요. 근데 축방 공식이 필요해요. 네. 알아두면 좋아. 그래서 축의 위치도 그림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a라는 게 그림을 믿어. 첫 번째 따질 건 축방의 위치잖아. 그림을 믿으면 a는 1보다 뭐하다? 크다. 한 개 찾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판별식. 그림을 믿기로 했지.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라고 했지. 네. 그래서 d가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그렇지. 100% 그림을 믿는다면 말이야. 근데 당연히 섬세함을 필요로 해.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교점이라고 하면 두 개가 맞죠, 이거는. 네. 근데 여기는 근이라고 했지. 두 근은 중근도 포함해야 해. 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사실상 이렇게 그려도 돼야 안 돼? 돼요. 된다고. 이것도 중근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붙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판별식은. 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 다음 판별식 4분의 D 쓰고 갈게요. 4분의 D는 a제곱 빼기 4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는 a 빼기 1, a 빼기 3. 이건 안다 맞지? 네. 그래서 a는 1 이하이거나 a는 3 이상이거나. 이것도 벌써 두 번째 거 찾았어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거 뭡니까? 경계에서의 부호. 경계가 누군데? 경계가 누구겠는데? x와 아니지. 그 1. 아까 1보다 크다고 했지. 네. 이런 게 경계야. 그럼 경계에서의 부호라는 게 뭐냐면 함수값을 얘기해. 함수값이란 것은 x값이야 y값이야? y. 맞아. 그냥 그림을 믿는다고 했지 나는.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의 여기 y값이 양수야 음수야? 이걸 알아야 돼. 얘 좌표를 말하면 돼. 얘가 1, 맞지? 네. x축보다 위에 점 찍혔지. 네. 그럼 양보다 y값이 0보다 크다. 크다. 그럼 여기 이 함수한테 뭘 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1 빼기 2a 플러스 4a 빼기 3 이게 y값인데 그 0보다 커야 돼. 그래야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 가셨어요? 네. 그래서 a는 1보다 크다가 나와요. 됐나? 그럼 이게 끝입니다. 그럼 이 세 개를 다 또 연립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두 개는 먼저가 똑같으니까 이거 한 개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돼요. 연립한다는 것은 무조건 수직선입니다. 네.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의미면 1 이하이거나 3 이상이거나. 근데 얘는 1보다 크길 원한다네. 그럼 이건 겹쳐 안 겹쳐? 안 겹쳐요. 그래서 답은 이게 끝이다라는 것. 이해가 안 가? 가요. 쉬워 보이지? 전혀 안 쉽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볼 겁니다. 이거 볼 거야. 자, 힘들어라. 2차 함수랑 누구랑 만나는 게? x축. 그럼 나는 지금 y는 2x제곱 플러스 3mx 플러스 5m 빼기 2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이거는 근의 위치 갖고 장난치는 문제다라고 네가 알아야 돼. 두 근이 모두 1보다 뭐하게? 작게끔. 그럼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랑 누구랑 만나는 게? x축. x축이 이렇게 있어야겠지? 네. 그럼 1보다 작다네 이번에는. 그럼 뭐가 돼야 되노? 여기. 됐지? 그럼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은 거 맞지? 그럼 우리 축방 찾자. 축방도 찾아놓자.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 맞나? 아, 됐지? 자, 그러면 1번 축판경 뭐라고? 축판. 축판경. 이 문제가 좀 간소화된 것 같다. 한 개 더 있구나. 그렇구나. 네. 이거 뭐야? 마이너스 4분의 3m이지. 그림을 믿어. 1보단 크다. 작다. 작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 할 수 있지, 건? 네. 두 번째는 뭐야? 판별식. 판별식 d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왜? 몇 근? 두 근. 근데 여기서는 두 근이래.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중근도 인정해야 하네. 해요. 그렇지. 이해가 안 가? 가요. 그래서 얘도 9m 제곱 빼기 40이죠. 40m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6인가요? 계산이 안 되냐? 됐나요? 그럼 이거 완전 제곱이네가 아니네. 133 뭐야? 819 44 네네. 됐네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건 사이값이야, 작자 크크야? 작작 크크. 그래서 m은 9분의 4보다 작거나 m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지? 경계에서의 부. 경계가 누구? 1. 집어넣었을 때 맞아 안 맞아? 맞아. 1 집어넣었을 때 부호가 뭐? 양수. 여기 y 값을 얘기하는 거지. 네. x에 1 집어넣었을 때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8m은 0보단 커야 돼. m은 양수여야 돼. 이해가 안 가? 가요. 그럼 총 몇 개 나왔어 또? 3개. 3개 나왔으니까 이렇게 두 개 먼저 하자. 네.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0보다 크다. 니까 이거지. 네. 그래서 이거랑 다시 한번 이거랑 연립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합쳐져 있었던 것 같은데 째져 있네요. 드디어 구분 짓기 시작했어요. 잘 봐요. 근의 위치 갖고 장난치는 문제라고만 쌤은 원래 언급을 해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두 근이 뭐뭐 사이에 있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었는데 축판경 하나만 가지고 다 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라고. 축의 방정식의 위치 뭐 이런 축판경 3개면 지금 모든 유형이 다 풀려요. 모든 유형이. 근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얘가 이렇게 구분 지어놨지 않습니까?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라는 유형과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다. 또 다른 또 유형이 있어.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어찌 보면 맞아. 그래서 쌤 외우는 걸 많이 하고 싶지 않아서 많이 안 외우게 하고 싶어서 한 번에 합쳐가지고 축판경으로 다 풀게 만들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사실 너무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나눠서 풀어줄게요. 축판경으로 다 풀어줄게.
그런데 그게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분명 가져야 돼. 네가 자신 있으면 다 외우면 됩니다. 잘 보세요. 일단은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다는 것은 일단 또 똑같이 뭐냐 근의 위치 갖고 장난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무조건 그래프라고 했어. 네. 내가 지금 그림은 y는 x제곱 빼기 m 플러스 2x 빼기 m 플러스 1이라는 이차 함수입니다. 그게 누구랑 만나는 게? x축 그게 사이에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마이너스 2. 됐지? 자 일단 첫 번째 외워라.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지?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지? 두 근 사이에 모든 다 고3 때까지 나올 거야.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지? 함수값만 하면 돼. 경계에서의 부호만 하면 돼. 알겠지? 경계에서의 부호만 하면 돼.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지? 경계에서 부호만 하면 돼. 그럼 네가 그린 그림을 믿어. 알겠어? 이건 계속 아래로 볼록만 나와 있는데 분명 위로 볼록도 있겠지 함수가.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4 플러스 2m 플러스 4 빼기 m 플러스 1이 0보단 작다 끝. m은 마이너스 9보다 작다 끝. 이게 답이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근데 쌤은 뭘로 한다고? 축, 판, 경 한 개를 통일시켜 볼 거야. 이건 차차 외우게 만들 거야. 차차 계속 언급할 거야. 알겠지? 축, 판, 경을 한번 풀어보자. 1번 축의 방정식을 또 찾을 수는 있겠지. 찾기 전에 생각해봐. 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의 위치가 여기 있어도 돼 안 돼? 돼요. 여기 있어도 돼 안 돼? 축의 방정식은 힌트가 안 된다는 게 눈에 보여야 돼.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작다 그런 딴 게 어딨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2보다 큰 거고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작은 거고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건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치운다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판별식. 판별식. 이거는 위에 것처럼 이것보다 작아야 돼요. 두 근이. 그럼 이렇게 돼도 되는 거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는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것은 두 근이 무조건 다르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D가 0보다 뭐하다? 크다만 해주면 돼. 이해 갔어요? 그럼 다 D는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플러스 4m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거든? 그럼 m제곱 플러스 8m이 0보다 크다가 돼. 그럼 이거는 4의 값이야? 작자 크크야? 작자 크크. 그래서 m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m은 0보다 크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지? 경계에서의 부호. 그래서 이것만 따주면 돼. 이해가 안 가? 그럼 이거 두 개 열리면 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9보다 작다. 결국 답은 이거다라는 거. 이해 가요? 네. 비효율적입니까? 네, 맞아요. 비효율적인 거 맞아요. 외울 자신 있으면 외우라니까. 외울 자신 있으면 외우세요. 지금 당장은 외우겠죠. 위에 거 쳐보고 할 거니까. 그러지 말고 네.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함수값 경계에서의 부호만 따져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기본적으로 타이틀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근의 부호 갖고 장난치는 문제, 근의 위치 갖고 장난치는 문제. 알겠죠? 그래서 축, 판경이 기본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거는 더 비효율적이에요. 축, 판경이. 외울 자신 있으면 외우시면 돼요. 근데 축, 판경 할 거예요. 이 문제는 딱 무조건 축, 판경만 할 겁니다. 이해할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또 이건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 그릴 거죠. y는 x제곱 빼기 m 플러스 2x 빼기 m 플러스 1.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두 근이 0과 2 사이. 문제 조건 만족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지? 그럼 축. x는 2분의 m 플러스 2가 되고. 그러면 눈으로 봐. 두 근 사이에 이게 있으니까 두 근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0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얘가 0보단 크고 2보단 작다. 해주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그럼 양변에 2를 곱하고 양변에 2를 빼고 m의 범위 한 개 찾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거 이해되는지 봐봐봐. 그림을 믿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림은 하나의 예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두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근도 인정했어 안 했어? 했어요. 중근도 인정하면 이런 그림도 될 수도 있는 거라고 했지. 그럼 얘도 따져주길 바랍니다. 두근 사이에 두근이 이렇게 있다 이 사이에 있다잖아. 또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렇게 그려줘도 돼 안 돼? 네. 그럼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해구나. 0보다 크다도 0이라도 해줘야 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는 이거 아까 했었잖아. m제곱 플러스 8m입니다.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네. 그럼 이것도 사이값이야 작자 크크야? 작자 크크. 그래서 m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m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경계에서의 부. 경계가 누구야? 0이랑 0 넣었을 때 함수값은? x 0 넣었을 때 함수값은? 2. 양수. 양수다. 그래서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m은 1보다 작다. 근데 안 끝났지 아직. 네. 또 동시에 뭐 넣었을 때? 2 넣었어. 2 넣었을 때 그게 0보다 크다. 크다. 이해가 안 가? 가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3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m은 3분의 1보다 작다. 그래서 이거 미리 연립하고 오셔야 돼요. 네. 연립은 수직선 무조건 알았지? 네. 제발 수직선 제발. 네. 그럼 세 번째 거 다 했죠? 네. 그럼 총 또 m의 범위가 총 3개 나오지. 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래서 3분의 1보다 작다더라. 그럼 두 개 연립했더니 이렇게 m의 범위가 나오죠. 네. 그래서 또 마지막 얘랑이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 최종적인 답은 0 이상 3분의 1 미만. 이해가 안 가? 이거 어떻게 풀었냐? 축판경 따졌네. 맞네. 축판경 따졌네요. 네. 그래서 이건 두 번째 거는 그냥 축판경을 합니다. 그래서 두근 사이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도 안 외워도 된다고. 괜찮다고. 근데 단 하나. 요놈은 효율적이게 하면 된다.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하면 경계에서의 부호만. 알았지? 네. 밑에 용은 다 똑같을 겁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웬만하면 외워서 푸시고 축판경 필기하십시오. 알았습니까? 네. 예. 한 개만 더 할까? 자,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뭐만 따지기? 그 판별식이랑 아이씨, 두근의 부호가 서로 관계가. 다르다면 관계가. 알파 베타. 네.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0보다 작다만 하면 된다고 원래. 왜?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니까 안 하지. 됐어? 네. 근데 얘는 알려준다고. 알려주면 해야지.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말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 당연한 거지. 네. 이거 두 개 따져주면 되는 거야. 네.